별다른 저기도 없이 저는 그냥 한번 뻥카를 날리는 거 아닐까 싶은데. 원래 뻥카 잘 날리잖아요. 네. 또 측근들은 더 많은 얘기를 쏟아냈지 않습니까? 가장 그래요? 결정적인 얘기. 예. 아니 노무현 정부 그 5년 동안의 자료를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차하면 이거 이제 속된 말로 까겠다. 예. 이런 정도까지 이 얘기를 지금 했으면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예. 예. 뭐가 있을까? 예? 아, 그 파일 안 해요? 예. 예. 뭐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뭐 그 640만 달러? 예. 예, 관련한 내용?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그 당시에 이제 국정원에서 수집한 예를 들어 약간의 정보 자료 같은 것들을 자기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이제 분명히 제가 보기엔 파악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 정부 때 있었던 그 정보 자료들 다 가져와봐. 쫙 보고 그 중에서 좀 문제가 자기가 보기에 나중에 좀 사용 가치가 있을 만한 것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지금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네. 최 변호사님, 뭐가 있을까요? 뭘 갖고 나갔을까? 알 수 없죠, 뭐. 아니면 혹시라도 대통령 기록물을 침범해서 빼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별다른 저기도 없이 저는 그냥 한번 뻥카를 날리는 거 아닐까 싶은데. 원래 뻥카 잘 날리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까겠다 그러는데 저거는 그 국민들이 박수 보낼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출국할 때 기자회견 상황을 보면은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이 사람이 초조하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들은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변호사들은. 네, 네.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어쨌거나 자기가 하는 걸로 봐서는 사람이 뭔가 쫄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좀 더 이상해 보이니까 뭐라도 한마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할 때는 이동관 전 수석이 사실은 지금 조금 더 가깝게 있잖아요. 검찰의 칼끝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MB가 의존할 만한 과거의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 보기에는 이동관 씨가 본인한테 조여오는 칼끝을 조금 더 늦추기 위해서 이명박을 앞에다가 세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타이밍도 안 맞았고 내용도 이상했고 별반 또 좋은 결과도 낳지 못했고 더군다나 또 말씀하는 중에 그 특유의 그 혀를 날름거리는 그 버릇을 또 못 버리는 바람에 횟수를 또 헤아렸지 않습니까? 중앙일보에서요. 7번 그러더라. 돌아와서는 지금 자료화면만 제가 봤지만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입을 아예 벌리질 않는구만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왜 이 일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지시를 받았으니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어 수단이니까 그 얘기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누가 지시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지시받고 당신은 가만히 있었냐? 그러면 아니 지시를 받았으니까 또 보고를 한 것이고 그 보고하는 조치가 이러이런 문건으로 지금 남아있으니 이거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애초에 시작된 거는요 저기 대통령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러면 맞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증거와 물증이.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먼저 뭐 지시하는 장면은 확실히 너네들이 확인을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때 출국할 때도 그랬잖아요. 무슨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런 걸 지시하냐. 그리고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조폭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저 사람 가서 어느 부분을 몇 번 찌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조폭 두목들이들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야 무슨 파 누가 요즘 자꾸 까불던데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다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로 확립이 돼 있는 것이고 또 범죄단체 조직죄 같은 경우에 수괴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그런 구체적인 지시에 관한 물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다라고 하면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그러니까 성격이 발목을 잡은 경우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 구체적이고 아주 꼼꼼한 것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직접 들어가고 봐야지 속이 시원해요. 예, 이미 그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서 이미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새벽부터 일찍 출근해서 저 양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챙긴다. 댓글을 직접 같이 보면서 저거 지워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랬을 개연성조차도 충분히 예.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과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수사에서 언제 과장으로 올라갔어요? 아니, 또 원세훈 원장은 주사고,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과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성격이 그랬다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그게 이미 소문이 다 났고, 그게 다른 사람 입도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다 청와대 참모들이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밖에 와서 다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바람에 정치권에 다 소문이 나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뭐 그렇게까지 뭐 시간이 한가하냐 뭐 그런 거 지시하게. 근데 실제로는 지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예. 아니, 근데 또 그 비밀이 있어요. 6시부터 나오고 9시, 10시까지 막 일하는 척하고 10시 가서 또 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라디오도 다 듣고 예. 방송 다 해서 모니터해서 다 제가 보기에는 메모 다 한 것 같아요. 예. 아무개 얘는 좀 심하다. 뭐 블랙리스트도 충분히. 자기가 그런데 작성을 이게 했을까? 또 재미난 게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하고 가까운 핵심 측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희망 어딥니까? 교회? 예. 그 무슨 교회죠? 거기? 소망교회. 소망교회. 네, 소망교회. 희망이란다. 소망교회 같이 이제 한동안 은퇴하신 분들 다 모여가지고 뭐 교통 정리하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 뭐 7인의 뭐 9인의 뭐 멤버들이라고 그렇죠. 그 이야기되는 분들 장로 있잖아요. 떨어진다면 장로대교에서 그 교통봉사했다라고 하는 예. 얘기도 있던데. 근데 그분들이 다 권력 실세가 되잖아요, 나중에. 예. 근데 그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아닙니까? 새벽부터 일찍 출근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팀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예. 아마 이 참모들도 고민이 될 거예요, 그 지점들이. 아까 이동관 전 수석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핵심 키맨은 김태효. 예. 우리가 내다본 게 딱 맞아요. 임관빈 먼저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김관진 구속시키고, 김태효 오고. 근데 중간에 한 명 이제 이동관이 끼어들었어요. 김태효가 특히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해서는 키맨이다. 네. 라는 그러니까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 국정원 같은 곳을 동원해서 한 공작이 두 가지 쪽에 있잖아요. 지금 그 선거에 가입한 댓글 공작이 한 트랙이 예, 있고, 댓글이 있고요. 또 한 트랙은 이제 블랙리스트, 방송 장악 문건 예. 이런 것들이니까 이제 그쪽 트랙에 이동관 수석이 있는 거고 이쪽이 예. 이제 정보기관 동원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한 쪽에는 당시에 전략기획비서관, 뭐 안보전략비서관 이런 걸 했던 김태효 비서관이 있는 건데요. 예.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권의 그 외교안보 분야의 실세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특히 이제 김태효 비서관의 경우에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사실상의 외교관계나 대부분 문제를 주관했었기 때문에요. 그 외교안보 전공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김태효 비서관 때문에 대북 전략이나 또 국제관계가 헝클어지고 망가진 측면이 다 굉장히 틀어졌다. 많이 예. 있다라는 지적을 그 전부터 하셨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사람이 이 컨트롤 타워의 핵심에 있으면서 각종 국가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네. 그 댓글 공작을 한 핵심으로 지금 지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그 사이버사 관련한 무슨 문건을 보고 받거나 뭐 결과 보고를 받을 때도 항상 배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관여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뭐 당연히 구속돼야 될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도 5년을 집권했는데 정부가 없겠냐. 그러면서 나온 말이 노무현 정부 때 각종 의혹 또는 현 정부의 핵심 세력, 그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이런 식의 경고를 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예, 언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토론에 보면 보수 성향의 패널들이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국민의 단합된 힘, 이거가 대한민국 14% 보수여 단결하라, 나를 바라보라, 이런 거죠. 하나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계속 자기가 경제 성장에 무엇인가를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건 박정희를 연상시킴으로써 지금 보수에서 일종의 낙동강 오리알처럼 계륵처럼 되어 있는 자신의 존재를 내가 박정희의 적자다. 경제 성장의 신화와 연결시키려는 이게 시도죠. 예,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고 가면 네.
우리도 5년 집권했는데 정보 없겠냐 이 말은요. 네. 저는 실소를 범치하는 게 그런 정보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안 풀고 뭐 했냐 이렇게 물고 싶어요. 아, 그 정보가 있었으면요.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되기 어려웠겠죠. 어렵게 네. 만들기 위해서 이미 썼겠죠. 그때 NLL 디아록도 네. 국정원에서 빼다가 네. 선거 이용해 먹은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내용과는 반대로 왜곡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리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도 5년 집권했는데 정보가 없겠느냐. 노무현 정부 때 각종 의혹은 현 정부 핵심 세력과 이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모호한 말. 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뭐가 없다는 뜻입니다.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미 흘려서 그렇지. C일보, J일보, 그다음에 D일보에서 보도가 되죠. 문재인 후보 대통령 안 되는 데 써였겠죠. 김태효도 지금 출국 금지됐고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정대로라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 오늘 소환한다고 했는데 네. 아직 소식이 없네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 소식만 지금 들리고 있어서 그 날짜를 조정을 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국민일보나 JTBC 같은 쪽에서는 이명박 측근회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우리도 정보 있어. 5년치 노무현 정부 자료 꺼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흘려요. 일단은.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것도 있죠. 실명이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실명 나온 사람이 조혜진 전 의원이라고 네, 종편에 종종 나오죠. 가끔씩 나오는 바로 그분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저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지. 이제 어떤 의도에서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명박도 지지자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원전하겠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만약에 이명박이 지지자가 있다면 지금 이명박 집 앞에서 매일매일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왜 한 사람도 이명박을 옹호하는 박사모 같은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걸까요? 박사모도 있는데 이사모는 왜 없어?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걸 아니까 보수 대통합을 외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자기도 끼고 싶어서. 국민들은 이명박을 조사 안 하면 문재인 대통령 욕해요. 지금 어쩔 수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도 이명박은 도둑놈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뭐 그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명박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카드나 정보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밝혔겠죠, 깠겠죠. 맞아요. 대통령이 못 되도록. 대통령 안 되려고 예. 발악을 했을 텐데.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진짜 발악을 했을 텐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이제 와서 저는 서청원이랑 똑같은 경우라고 봐요. 녹음 파일 이게 없으면서. 모아놓은 자료는 있는데 아무 쓸모 없는 거지. 자, 저는 정중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MB 측에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까십시오, 그냥. 까시면, 까라. 아, 까고 있네. 그 자료를 까시는 순간, 검찰이 안 움직이면 제가 고발을 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싸그리 넣겠습니다. 위법성 때문에 까는 순간 같이 죽는 건데 있다고 치더라도 까는 순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뻥카를 이용해서 마치 대단한 펜화 들고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조혜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유심하게 볼 이유가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새누리당으로 되면서 박근혜 정권 오면서 작년 총선 때 사실상 친박으로 물갈이 한 거예요. 그전에는 친이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즉 이명박의 유산 같은 것이 좀 많이 남아있었던 측면이 있죠. 그런데 조혜진 이 사람도 친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엄혹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쉽게 꺼낸다는 거. 난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뭐 무슨 끝장 토론 이런 데 나가는 뭐 이런 식의 토론 말고 주로 이렇게 어떤 패널이나 이런 걸로 자주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쪽 세력들 중에. 이 사람들을 스피커로 활용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말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은 퇴임 후에 원전하겠냐? 요 말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엮으려면 엮을 수 있는 걸 다 엮어가지고 정치 보복을 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다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얘는 당장 잡아들여야 됩니다. 검찰은 얘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국회의원 하랩이라도 이거는 국가원수, 이거는 협박죄예요. 협박죄로 넣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민주정부 3기에서 서로 대통령이 임기 끝날 때 어마어마한 비리 스캔들에 걸렸어. 그러면 법대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얘가 뭐 무사할 거냐 말 거냐 이딴 식의 말을 꺼낼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거고 협박하는 거예요. 얘부터 협박죄로 일단 넣어야 됩니다. 법대로 하자고요, 우리. 짤 없이 그냥.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들을 무리한 거라고. 그리고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자되는 MB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아무거나 지나가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툭 잡아서 까봐도 그
돈의 규모나 또 비리의 범위나 이게 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너무 엄청난 범죄들이에요. 홍준표 등이 끌어가는 전국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친박으로부터 망가진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 이게 사실 국민적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2순위다. 진짜 1순위는 보수가 단합하는 거다. 여기 이명박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당제의 개념도 그런 거지만 꼭 어떤 세력이 보수와 진보로 두 개로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보수 중에서도 수구 보수, 조금 더 건강한 보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보수가 일치 단결하자 그 속에 이명박이 웃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드리니까 홍준표가 이재호를 만났다는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되네요. 이름도 아름다운 늘푸른 한국당의 대표죠. 이재호 전 의원. 이재호 전 의원하고 홍준표하고 그 최근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만났죠. 예, 그래서 그게 왜지? 현역 의원도 아닌데 이렇게 머리스 채우는데 필요하지도 않고 왜 만났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명박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명박을 사실은 지키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정당을 만들었던 거죠. 공천에서 탈락하고 나서 이재호가.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긁어 모아서 정당으로서의 세력도 세력이지만 그렇게 모아지면 실망하고 있던 보수의 오래된 지지자들이 우리한테 힘을 모아줄 거야라고 하는 그 분위기일 텐데 아까 말한 그 마차님이 말했던 그 논쟁이 있잖아요. 왜 이명박한테는 지지자가 없나. 예. 그 논쟁이 이미 언론상에서 시작됐는데 예를 들면 정두원, 원래 친이었던 정두원이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지지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조혜진 의원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왜 없냐. 뭐 우리도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점잖으신 분들이고 숨어 있어가지고 밖으로 안 드러날 뿐이지 종류가 다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미치겠네. 이명박은 지지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명박은 지 혼자 처먹으니까. 박근혜는 지가 각자가 다 알아서 헤쳐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니까 지지자가 많은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4대강 할 때 동지상고라든지 그쪽에 엄청 나눠 먹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끼리끼리만 해먹지.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헤쳐먹는 그런 판을 안 만들어주잖아요. 살짝 수정된 건 동의합니다.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네. 최 변호사님 뭐가 있을까요? 뭘 갖고 나갔을까? 알 수 없죠, 뭐. 아니면 혹시라도 대통령 기록물을 침범해서 빼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예.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별다른 저기도 없이 저는 그냥 한번 뻥카를 날리는 거 아닐까 싶은데. 원래 뻥카 잘 날리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까겠다 그러는데 저거는 그 국민들이 박수 보낼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출국할 때 기자회견 상황을 보면은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이 사람이 초조하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들은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변호사들은. 예, 예.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어쨌거나 자기가 하는 걸로 봐서는 사람이 뭔가 쫄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좀 더 이상해 보이니까 뭐라도 한마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할 때는 이동관 전 수석이 사실은 지금 조금 더 가깝게 있잖아요. 검찰의 칼끝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MB가 의존할 만한 과거의 참모라고 하니까 이런 문건으로 지금 남아있으니 이거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애초에 시작된 거는요. 저기 대통령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러면 맞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증거와 물증이.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먼저 뭐 지시하는 장면은 확실히 너네들이 확인을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때 출국할 때도 그랬잖아요. 무슨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런 걸 지시하냐. 그리고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조폭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저 사람 가서 어느 부분을 몇 번 찌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조폭 두목들이들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야 무슨 파 누가 요즘 자꾸 까불던데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다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로 확립이 돼 있는 것이고 또 범죄단체 조직죄 같은 경우에 수괴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그런 구체적인 지시에 관한 물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다라고 하면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그 성격이 발목을 잡은 경우라고 전 봐요. 별다른 저기도 없이 저는 그냥 한번 뻥카를 날리는 거 아닐까 싶은데. 원래 뻥카 잘 날리잖아요. 네.
또 측근들은 더 많은 얘기를 쏟아냈지 않습니까? 가장 그래요? 결정적인 얘기. 예. 아니 노무현 정부 그 5년 동안의 자료를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차하면 이거 이제 속된 말로 까겠다. 예. 이런 정도까지 이 얘기를 지금 했으면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예. 예. 뭐가 있을까? 예? 아, 그 파일 안에요? 예. 예. 뭐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뭐 그 640만 달러? 예. 예, 관련한 내용?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그 당시 이제 국정원에서 수집한 예를 들어 약간의 정보 자료 같은 것들을 자기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이제 분명히 제가 보기엔 파악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 정부 때 있었던 그 정보 자료들 다 가져와봐. 쫙 보고 그 중에서 좀 문제가 자기가 보기에 나중에 좀 사용 가치가 있을 만한 것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제 보기에는 이동관 씨가 본인한테 조여오는 칼끝을 조금 더 늦추기 위해서 이명박을 앞에다가 세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타이밍도 안 맞았고 내용도 이상했고 별반 또 좋은 결과도 낳지 못했고 더군다나 또 말씀하는 중에 그 특유의 그 혀를 날름거리는 그 버릇을 또 못 버리는 바람에 횟수를 또 헤아렸지 않습니까? 중앙일보에서요. 7번 그러더라. 돌아와서는 지금 자료화면만 제가 봤지만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입을 아예 벌리질 않는구만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왜 이 일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지시를 받았으니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어 수단이니까 그 얘기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누가 지시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지시받고 당신은 가만히 있었냐? 그러면 아니 지시를 받았으니까 또 보고를 한 것이고 예. 그 보고하는 조치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 구체적이고 아주 꼼꼼한 것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는 스타일이란 자기가 말이에요. 직접 들어가고 봐야지 속이 시원해요. 예, 이미 그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서 이미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새벽부터 일찍 출근해서 저 양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챙긴다. 댓글을 직접 같이 보면서 저거 지워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랬을 개연성조차도 충분히 예.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과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수사에서 언제 과장을 올라갔어요? 또 원세훈 원장은 주사고,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성격이 그랬다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그게 네. 이미 소문이 다 났고, 그게 다른 사람 입도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다 청와대 참모들이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밖에 가서 다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바람에 정치권에 다 소문이 나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뭐 그렇게까지 뭐 시간이 한가하냐 뭐 그런 거 지시하게. 근데 실제로는 지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